일본만 했을 경우에는 재고 품절로 이슈로 인해서 매출 볼륨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좀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네, 헬로우 제니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그 매출 비중을 가지고 그 각 국가별로 한번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해외 구매 대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을 먼저 할지 아니면 일본을 먼저 할지 뭐 유럽 쪽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그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일본을 할지 아니면 미국을 한번 해볼지 추가적으로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확대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현재 그 중국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어요. 예, 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CS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좀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쪽으로 좀 많이 좀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저의 매출 비중을 먼저 좀 화면을 좀 보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한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9월 달에도 한 55%, 네. 8월 달에도 56%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체적으로 50% 이상을 일본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미국하고 독일이 나머지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일본, 미국, 독일 이렇게 세 국가가 전체적으로 매출을 좀 견인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마진율은 일본이 한 20%대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그런 쿠폰 혜택도 좀 많이 있고요. 중간에 또 어느 시점이 지나갔을 경우에 가격이 좀 다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 처리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잘 찾아서 주문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마진율에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매출 비중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나라가 지금 견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세 국가에 대해서 한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8,500에서 한 5,00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성수기 비수기. 예,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 근데 제가 9월 매출은 한 5,000에 마감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은 8월 달에 쿠팡이 계정이 정지가 됐어요. 8월에. 그래서 한 2,000에서 한 2,500 정도가 좀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제가 뭐 지금 다시 뭐 공유 오피스를 다시 계약을 해갖고 좀 사업자를 준비를 할 건데 내년 1월부터 다시 한번 좀 준비를 좀 해갖고 쿠팡을 좀 매출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발생을 좀 한번 해볼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배송이죠. 배송 기간, 그다음에 배송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일본에서 주문 처리를 하고 국내에 배송이 완료되는 시점까지가 평균적으로 한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죠. 네. 배송비도 신발 한 박스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000원 전후 정도 되죠. 조금 더 뭐 부츠라든지 조금 더 부피가 있는 거는 10,000원이 좀 넘어가고 좀 간단한 이런 뭐 스니커즈라든지 런닝화 같은 그런 좀 신발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미만의 어떤 배송비가 좀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배송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CS가 있을 경우에, CS가 들어왔을 경우에, 영업일 기준이라고 꼭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업일 기준으로 뭐 7일 걸린다, 뭐 10일 정도 걸린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간에 연휴가 꼈을 경우에 그 영업일 기준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경우에 서로 간에 좀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는 배송 기간을 얘기할 때는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 걸린다는 거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CS가 좀 적죠. 예. 제가 뭐 중국을 하다가 일본을 넘으면서 CS가 많이 줄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본 포함해서 한 전체적으로 CS는 전화 오는 경우는 하루에 한두 건 정도 돼요. 근데 그것도 뭐 전체적으로 상품 문의하는 부분이 있고 거의 뭐 이제 거의 CS 문의 배송 기간 같은 거가 이제 뭐 문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전화 오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진율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쿠팡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줄었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다 보니까 주문 처리하다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진짜 가격 싸게 주문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0만 원짜리 판매되는 제품들 일본에서 뭐 10만 원에 뭐 소싱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마진율이 좀 적다. 마진율이 되게 좋다라는 어떤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재고 품절이죠. 네. 상품 출시하고 나서 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뭐 중요 메인 사이즈들은 다 품절이 돼가지고 솔직히 주문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 부분을 일본에서 품절되고 그 부분을 미국이나 유럽 쪽에 다 커버리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일본만 했을 경우에는 품절 처리 하루에 주문 10건 들어오면 5건이 주문 취소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아깝죠. 왜냐면 그 부분이 다 다른 유럽 나라에도 다 있고 미국에도 있고,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결제가 안 되는 스토어가 많죠. 예. 저희가 그 라쿠텐하고 이제 아마존 위주로 직접 결제가 되는 쪽으로 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공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실적으로 각 브랜드 그 스토어에 가서 보면은 실제로 직접 결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직접 결제되는 그 사이트를 한번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어요. 제가 위에다가 다시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상품 사이즈가 다양하죠. 예. 큰 사이즈들이 되게 미국에 많죠.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300씩도 많지 않죠. 근데 310, 320까지도 미국에는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 알다시피 이제 200달러 간부가세. 간부가세가 안 나오죠. 200달러까지 했을 경우에 200달러라고 하면은 원화로 했을 경우 환산을 했을 경우에 28만 원 정도 되죠. 28만 원 정도 되고 28만 원짜리를 200달러짜리를 저희가 소싱을 해가지고 실제로 스토어에다가 플랫폼에다 판매를 했을 경우에 판매가가 약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만 원짜리에 대해서 이제 간부가세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0달러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일본이나 유럽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30만 원 정도 넘어가면은 간부가세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200달러 미만의 어떤 간부가세 면제는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배송 기간이 길다라는 부분이 있죠. 네. 한 열흘에서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큰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여기 미국도 배송비가 저렴해요. 예. 예, 신발 한 박스 기준으로 일본하고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10,000원 전후 왔다 갔다 하니까 배송비가 되게 저렴한 어떤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뭐 상품도 다양하지만은 저는 소비세, 음, 19%. 자, 여기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배대지에서 10% 환급을 받는 배대지들이 되게 해주는 배대지들이 지금 많죠. 네. 일본도 소비세 환급해주는 배대지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주는 데는 한 5%, 적게 주는 데는 3% 정도 좀 주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배대 그렇게 환급해주는 배대지들이 가격까지 싸면 가장 좋죠, 베스트죠. 근데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세 환급에 대해서 좀 메리트가 없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어요. 예.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면 작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독일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트래킹 번호 관리 좀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롭다, 좀 번거롭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거는 뭐 저의 좀 실수적인 부분도 있죠. 왜냐면은 독일에서 주문 처리를 했을 경우에 이게 뭐 프랑스에서 올 수도 있고 체코에서도 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놓치는 거예요. 예.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걸 독일 배대지를 배송시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안 오지? 들어가 보면 프랑스 출발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국가를 넘으면서 트래킹 번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왜 안 들어오지 보면은 노데이터 쪽으로 많이 좀 가 있는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갖고 CS 업무를 하는데 CS 업무가 아니고 이제 그런 업무 뭐 트래킹 번호 입력하고 고객 문의 답변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트래킹 번호 입력하고 이거 배송 체크하고 이게 독일은 이상하게 손이 많이 가요. 예.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초보분들이 처음에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들어요. 네.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영국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상품이 다양해요. 상품이 좀 다양한 반면에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요. 예. 왜냐면은 같은 만약에 뉴발란스 뭐 같은 제품이 미국 공홈에도 있고 영국 공홈에 있어요. 근데 영국 공홈에서 주문 처리하려고 하면은 파운드 기준으로 1파운드에 지금 뭐 1,8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하여튼 가격 차이가 많이 비싸요. 네, 많이 비싸고 영국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저는 주문 들어온 거는 일단은 유럽 쪽은 독일 위주로 많이 찾아보죠. 예. 독일 위주를 찾아봐서 독일에서 영국보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조금 뭐 이런 트래킹 번호 이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이쪽 소비세 환급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독일에서 주문 처리를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일본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이제 50%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만 했을 경우에는 재고 품절로 이슈로 인해서 매출 볼륨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좀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전업으로 하시면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체계화를 시킬 수 있지만 부업으로 했을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다라는 좀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부업을 하실 경우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미국도 시작하시는 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좀 그 부분은 좀 제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렸어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